오후 11시 32분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4층 복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의료진들도.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그의 외로움을 증명하듯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진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소화기내과 재검사 통보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혼잣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되는 날이 오면 어쩌지. 복도 저편에서는 한 가족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자녀.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늦은 병원 복도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김정수 씨는 그 풍경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을까? 아니, 저런 부담을 줘도 되는 걸까?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무게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혼자 이곳에 온 이유, 그것은 단순히 검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노후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끼칠지 모를 영향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수 씨 67세.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빚도 졌으며 아내가 아플 때는 밤을 새워 간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신이 약해지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려오는 사람은 그의 둘째 딸 김민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민지야. 너는 왜 왔어? 늦은 시간인데. 늦은 시간이라뇨?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정수 씨는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니면 왜 혼자 오세요? 왜 가족들한테 말 안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 마음을, 늙어가는 자신이 두렵다는 이 감정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가족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주하게 될 진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직면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그것은 한 아버지의 숨겨진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한 가족의 여정입니다. 돌아보니 세월이 흘렀다. 김정수 씨가 자신의 나이를 실감한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섰지만 첫걸음을 떼는 순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무리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라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함은 반복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수 씨는 한때 튼튼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50대에는 지게로 쌀가마니 4개를 동시에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수 씨는 속았다. 절대 안 쓰러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철처럼 단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자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프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나이 드시면 다들 겪으시는 거예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소염제와 연골 영양제였습니다.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하고요.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이번에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내과에 갔습니다. 위 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의사는 내시경을 권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괜히 큰 검사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해서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위험이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 정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줄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 위, 그리고 혈압.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평생 드셔야 합니다. 평생? 그 단어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다. 정수 씨의 집은 4층 빌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2칸씩 뛰어 올라갔고 쌀가마니를 들고도 끄떡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계단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2층에 도착하면 벌써 숨이 가빴습니다. 3층에 도착할 때쯤이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나.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2층 중간쯤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흑! 그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 씨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다.
석 달 전 정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은 오전 내내 걸렸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해 주세요. 평소 같으면 우편으로 결과지를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이네요. 정상은 100 이하인데 그게 심각한 건가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 관리 안 하시면 당뇨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당뇨. 정수 씨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합병증도 무서웠습니다. 실명, 신장 기능 저하, 발괴사. 듣기만 해도 두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도 좀 높고요. 음주는 하세요? 가끔. 소주 한두 잔 정도요. 그것도 줄이셔야겠네요. 간에 부담이 가고 있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여러 가지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수예요. 정수 씨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이제 환자가 된 건가? 병원을 나오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자만의 비밀. 정수 씨는 검진 결과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진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별 문제 없대.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런 거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민석이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이 잦았습니다. 정수 씨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기에 부모의 병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미 자신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건강까지 걱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돼. 혼자서. 정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프면 어쩌지?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정수 씨에게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돌봐야 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간병은 누가 하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 씨는 뉴스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을 돌보다가 지친 가족들의 이야기, 요양원에 버려지는 노인들의 이야기,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노인들의 이야기.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움받는 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짐이 되어 버려지는 것이, 그래서 그는 혼자 견디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수 씨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짓말.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딸 민지가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데. 정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좀 푸석해 보여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은 무슨, 괜찮다니까. 정수 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민지는 아버지의 태도에 의심을 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건강한데. 너나 잘 챙겨 먹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래, 일 열심히 해. 승진하려면 그래야지. 정수 씨는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는 자식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생각들. 정수 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집 마련하고 결혼 자금 대주다 보니 남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돈은 어떻게 하지? 병원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암이라도 걸리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혼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김정수 씨의 첫째 아들 민석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년째, 이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됐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수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만 지나가면 좀 나아질 거예요. 민석이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정수 씨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내 건강 걱정을 시킬 수는 없지.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병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둘째 딸 민지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웨딩홀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예비 신랑 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민지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아빠가 가야지. 저희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때였습니다. 정수 씨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아버지의 건강 문제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야, 넌 그냥 행복하게 결혼 준비만 해. 아빠는 괜찮아. 정수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정수 씨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애들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지. 그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 가족이라면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정수 씨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정말 심각해지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3개월 추적 검사 날이 왔습니다. 정수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가. 오래 못 만난 친구가 밥 먹자고 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아졌을까? 정수 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화 속 밝은 목소리 뒤에 진실. 여보세요, 아들. 정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랜만에 전화드렸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응, 아빠는 건강해. 너무 걱정 마. 정수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며칠 전 받은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 악화, 당뇨 초기 단계 진입,
약물 치료 시작 권장, 의사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번 달도 바빠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건강만 챙겨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솔직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는 계속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들의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딸 민지와의 통화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웨딩드레스 맞춰봤어요. 너무 예뻐요. 민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저 손잡고 버질로드 걸어주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정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결혼식은 5개월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그냥 아침이라 그래. 아빠는 괜찮아. 정말요?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너나 행복한 결혼 준비해. 정수 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확실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정수 씨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속마음은 복잡했다. 정수 씨는 낮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했습니다.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 노후는 누가 지켜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딸은 결혼 후 새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늙은 부모를 돌볼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양원에 가야 하나? 정수 씨는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본 요양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있고 간병인들은 바빠서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직접 돌보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일도 그만두어야 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정수 씨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정수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늙은 부모를 돌보느라 지쳐가는 자식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갈등, 효도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한테 짐이 안 될 거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놔야지.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모시는 것도 버거워해. 우리 세대처럼 안 살아. 정수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애들이 힘들어 하겠지.
그는 자신의 저축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턱없이 부족할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이라도 더 들어둘 걸. 하지만 이제 와서 보험을 들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보험료도 비쌌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정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후 준비, 독거노인 지원, 요양원 비용,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검색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하나?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달랐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밤들. 정수 씨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제적 준비, 건강 준비, 마음의 준비.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저축은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집은 전세였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각종 공과금. 빠듯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버텨야 하는데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저축이 약간 있는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를 합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그 생각을 하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걱정이 많겠지. 정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인생의 동반자, 우리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정수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진 비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 최영숙 씨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서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과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혈당 수치 상승, 당뇨 전 단계, 간 기능 저하, 추가 검사 필요, 고혈압, 약물 치료 권장.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처방전, 약 봉투,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보가 혼자 병원을 다녔어?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을,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한 거야? 영숙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영숙 씨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소. 정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보는 순간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자신의 병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 혼자 병원 다녔어요? 정수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에요? 영숙 씨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 간 기능 저하, 고혈압?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심각한 건 아니요. 관리만 잘하면 돼. 관리를 혼자 하려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침묵으로 답하는 남편. 정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정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소. 걱정요? 당신도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잖소. 거기다 내일까지 걱정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당신이 아픈데 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정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민석이는 직장일로 바쁘고 민지는 결혼 준비로 바쁜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소. 그래서 혼자 다 감당하려고요? 나 하나 참으면 되는 일이잖소. 영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괜찮을 리가 있어요. 매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검사 받고, 그게 괜찮은 일이에요?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내지. 맞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혼자 두고 당신 혼자 고생하려고 해요? 그게 나는 더 슬퍼요. 짐이 되기 싫었던 마음.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그저 뭐예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정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줬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약해졌어.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됐어. 그게 너무 싫었어.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졌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영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말이에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강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더 가까이 있어주는 거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하지만이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더 서운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슬퍼요. 정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만약 계속 숨기고 있었다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것. 영숙 씨는 남편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 들어요. 영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뭔지 알아요? 뭔데?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는 거예요. 고통받는데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수 씨는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밤에 잠 못 이루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옆에 있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나는 너무 속상해요.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의 고통을 나눠지지 못했다는 게 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아내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짐이 되기 싫어서 숨긴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수 씨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숙 씨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약속. 한참 후 영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병원 갈 때 나랑 같이 가요. 하지만이 없어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검사 결과도 같이 듣고 의사 상담도 같이 받을 거예요.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나는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아이들한테는 얘기해야 해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하지만 아이들 걱정할 텐데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신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나아요. 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민석이는 직장일로 바쁘고 바빠도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지는 결혼 준비 중인데 그래도 알아야 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서운해할 거예요. 영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수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소.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소. 고마워요.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정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정수 씨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고백하는 날. 다음 주 일요일 정수 씨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시간 내서 집에 좀 와봐라. 할 얘기가 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이와 민지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정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이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고 민지는 예비 신랑에게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얘기가 있다. 정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민석이와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높고 간 기능도 좀 떨어지고 고혈압도 있다고 하더구나. 정수 씨는 병원 서류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3개월 전부터야. 3개월 전이요? 그럼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의 반응.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슨 남이에요?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세요? 민지야,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아버지가 아프신데 저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치료는 받고 계세요? 아직. 약물 치료는 시작 안 했어. 식이요법으로 관리하고 있지. 그럼 안 되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했으면 먹으셔야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이 뭐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셨어. 짐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셨잖니.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약해졌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셨나 봐. 민석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고 딸이지. 맞아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평생 아버지한테 받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의 의미. 민지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민지야, 가족이라는 건요, 힘들 때 서로 기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정수 씨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석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병원 가실 때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너 회사 일이.
회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지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힘드셨죠?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날 거실에서 가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병원 동행. 일주일 후 정수 씨는 병원 진료 예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민석이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차 제가 운전할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병원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정수 씨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네요. 이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당뇨 초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지금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영숙 씨가 메모를 했습니다. 운동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이렇게 자세히 듣지 못했을 텐데 가족이 함께 있으니 더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었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매주 전화 드릴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지, 운동은 하시는지 확인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정수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로 자라줘서 고맙다. 민석이도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 딸의 작은 배려. 민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표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민지는 예쁘게 정리된 A사 용지를 꺼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이대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영숙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걸 다 준비했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민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책 코스예요. 집 근처에 좋은 공원들을 찾아봤어요. 이것도 내가? 네. 아버지, 매일 저녁 산책하세요. 어머니랑 같이요. 정수 씨는 딸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폐를 끼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폐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식 날 건강하게 버질로드 걸어주셔야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약속했지.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아셨죠?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딸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날 밤 정수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가족들에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 편하죠? 응.
많이 편해졌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소.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고맙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시작. 다음 날부터 정수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준비한 건강식을 먹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짠 반찬 대신 싱겁게 조리한 채소. 처음에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먹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지가 추천해준 공원으로 갔습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요. 무리하지 말고. 알았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걷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젊었을 때는 데이트도 자주 했는데 이제 또 시작하면 되죠. 매일 데이트하는 거예요. 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60이 넘어서 무슨 데이트.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건강도 챙기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산책을 하며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두려워했던 그 시간들보다 지금 아내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들의 전화. 일주일에 한 번 민석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다. 운동은요? 어머니랑 매일 산책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혈당 체크는 하세요? 응, 아침마다 재고 있어. 민석이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갈게요. 같이 병원 가요. 고맙다, 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럼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딸의 방문. 민지는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건강 간식 사왔어요. 민지는 큰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견과류랑 과일이에요. 당뇨에 좋대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당연하죠.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걸요. 민지는 아버지의 혈당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오, 지난주보다 좋아지셨네요. 잘하고 계세요. 내 어머니가 잘 챙겨줘서 그래.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제가 가끔 반찬 해다 드릴게요. 영숙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다 순조로워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 달이 지나고 정수 씨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상태로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 기능도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정수 씨는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이 잘 도와주시나 봐요.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함께하는 치료 여정. 정수 씨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매 끼니마다 건강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법을 몰라서 힘들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연어구이예요. 당뇨에 좋대요. 고맙소.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영숙 씨도 자신의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남편 혼자 건강식을 먹게 할 수 없어서 자신도 함께 먹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나도 건강 챙겨야 할 나이인데 이참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시간을 걸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체력이 좋아진 것 같지 않소?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영숙 씨의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 나 때문에 당신도 건강해지고 있구나. 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며 3달 후 민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건강하게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수 씨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건강을 방치했다면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건강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다행이야. 민지가 결혼하고 6개월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정수 씨는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라. 내가 할아버지가 되다니. 정수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손주를 보려면 내가 더 건강해야겠구나. 그는 더욱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싶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승진, 민석이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민석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힘들어 하실 때는 제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내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편안하구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걱정을 숨기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서로 돕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의 이야기. 어느 날 정수 씨는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어. 부럽네.
나는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줘.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해봤어? 말해서 뭐해? 바쁜데 괜히 걱정만 끼치지. 정수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친구, 가족한테 말하는 게 좋아. 말해봤자. 아니야. 말해야 해. 나도 처음에는 숨겼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싶어 해. 우리가 짐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친구는 정수 씨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럼 한번 용기 내봐.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수 씨는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고혈압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세요.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가족분들 덕분입니다. 정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아버지, 손녀 보러 오세요. 정수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를. 정수 씨는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오래오래 너랑 놀아줄게. 그는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해야겠구나. 새로운 목표. 정수 씨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손주의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더욱 건강해야 했습니다. 정수 씨는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민석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이 가질 계획이에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두 손주를 보겠구나. 정수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나는 더 오래 살아야겠어. 깨달음. 어느 저녁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소. 왜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가족한테 짐이 될까 걱정했잖소.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했더라고.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짐을 나눠지는 거더라고.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게 가족에게도 좋은 거더라. 내가 아프면 가족이 힘들어하니까. 정수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자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것을,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노인정 친구에게. 정수 씨는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 그 후로 어떻게 됐어? 응, 자식한테 말했어. 내가 아프다고. 친구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더라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그렇지? 이제는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챙겨주고 많이 나아졌어. 친구는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네가 용기를 낸 거지. 정수 씨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고. 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그래, 그래야지. 두 친구는 웃었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 2년 후 정수 씨는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났대요. 민석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정수 씨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 아들, 딸, 그리고 딸의 남편까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수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세요, 아버지? 아니, 그냥 고마워서. 정수 씨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정수 씨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교대로 돌봐주었습니다. 아내는 회복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아들은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고, 딸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 끓여왔어요. 고맙다, 민지야. 이거 드시고 얼른 건강해지세요. 정수 씨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지만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창밖의 햇살.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정수 씨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여러 가지. 정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더라고.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였구나.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손주와의 시간. 민지의 딸 정수 씨의 손녀는 벌써 2살이 됐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손녀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정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 잘 컸네. 정수 씨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아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 가요. 그래, 가자. 정수 씨는 손녀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손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건강을 지켰구나. 만약 그때 혼자 끙끙 앓다가 건강이 더 악화됐다면 이런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해요. 고맙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하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가 두려웠어. 아프면 어쩌나, 짐이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뿐이었지. 이제는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 가족이 있으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섰어. 고마워. 영숙 씨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함께. 새로운 하루.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약을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노부부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수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족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정수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듯한 장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건강, 경제적 문제, 외로움.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